세계에서 가장 긴 방조제로 기네스북에도 오른 방조제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그 이름, 새만금 방조제. 단군 이래 최대 간척 사업으로 불리며 세계 최장 방조제로 이름을 올린 새만금 방조제가 만들어진 지 올해로 벌써 10년.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새만금 방조제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총 길이 33.9km로 기네스북에도 오른 새만금 방조제는 전라북도 군산시 비흥도동부터 고군산 군도의 신시도를 거쳐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까지 새만금 간척 사업을 위해 만들어진 방조제입니다. 간척 사업이란 바다나 호수의 일부를 방조제로 막고 그 안에 바다나 갯벌, 습지 등을 매립하거나 물을 빼 육지로 만드는 일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바다를 메워 새롭게 땅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간척 사업은 왜 하는 것일까?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의식주가 있어야 하고 이 의식주를 마련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으니 바로 토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에 그것도 대부분이 산으로 이루어진 데다 삼면은 바다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간척 사업은 생존을 위한 필수 조건이나 다름없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토지의 75%는 산이나 황무지 등을 개간한 것이고 나머지는 강과 바다를 메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간척의 역사는 꽤 오래전에 시작됐습니다. 1248년 고려 때 몽고 병난이 일어나자 군량비 조달을 위해 병마판관 김판경이 평안남도 청천강 하구의 갈대섬에 방조제를 쌓고 농지를 조성해 백성들에게 경작하게 한 것이 문헌에 나오는 최초의 간척 사업입니다. 또 조선시대 때도 군량비 조달을 위해 강화도와 황해도, 평안남도에 간척지를 조성했다고 전해지는데 이를 위해 정약용이 큰 돌을 이용한 제방 축조 기술과 배순관문 축조 방법을 개발했을 정도로 간척은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의 역사와 함께해왔습니다. 그렇다면 새만금 간척 사업은 언제 처음 시작하게 된 것일까? 먼저 새만금이란 이름의 뜻은 전국 최대의 곡창지대인 만경평야의 만자와 김제평야의 금자를 따서 지은 이름으로 만경평야와 김제평야와 같이 좋은 땅을 새롭게 일궈내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특히 새만금 사업은 기존 국토의 영향을 받지 않고 새로운 이상향을 건설할 수 있는 규모로 조성하여 향후 통일이나 서해안 국제시대 변화에 대처할 수 있는 국가의 예비지를 마련하고 식량 안보 문제 및 낙후지역 경제 활성화 등 여러가지 목표와 의미를 가지고 시작한 사업입니다. 1975년 서남해안에 광활하게 분포된 간석지를 조사하고 이 일대 59개 지구 40만 2천 헥타르를 개발 면적으로 선정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서해안은 조수 간만의 차, 썰물과 밀물의 차가 7m나 되어 간석지가 발달된 지역으로 간척 사업에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후 여러가지 조사와 계획 수립 과정의 절차를 거친 후 군산, 부안, 김제 등 3개 간척 사업을 포함하고 그 규모를 확대하여 서남해안 간척 사업 장기 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1991년 11월 28일 기공식을 시작으로 새만금 방조제 그 대장정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물론 그 과정이 결코 순탄치는 않았습니다. 때론 태풍으로 공사가 지연되기도 하고 때론 힘들게 쌓아두었던 제방이 유실되기도 하고 때론 어민들의 반대에 부딪히는 등 어려움도 고난도 많았습니다. 특히 1996년 시화호 오염 사건이 발생한 후 환경단체들은 새만금에도 비슷한 일이 일어날 것을 우려하여 새만금 사업 백지화를 요구하기 시작했고 결국 1999년 5월과 2003년 7월엔 두 차례 걸쳐 공사가 중단되는 위기를 겪기도 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 새만금 사업의 기본 방향을 농지 확보에서 동부가 경제 중심지로 변경하고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새만금 수질 개선을 위해 하수 처리 시설, 하수 고도 처리 시설, 하수 관거 정비, 축산 분뇨 처리 시설 등 환경 기초 시설이나 수질 개선 인프라를 구축하고 오염 발생을 대비해 추가 수질 대책 사업도 함께 추진하는 등 여러 노력들을 통해 다시 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새만금 방조제는 현장 조사 분석, 바닥 보호공 완성을 위한 수리 모형 실험, 공사 시기와 공법, 장비 등과 같은 시공 검토를 통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모든 첨단 기술 공법을 동원해 공사를 진행해 갑니다. 그렇게 공사는 막바지에 달해가고 전체 방조제 건설에서 방조제가 완공되기 직전 가장 중요한 공정인 최종 물막이 공사만을 남겨놓게 됩니다. 최종 물막이는 방조제를 쌓을 돌과 재료를 충분히 준비한 뒤 조석간만의 차이가 가장 적은 기간을 택해서 급속 공사로 제방을 쌓아야 합니다. 이때까지는 밀물과 썰물 때 바닷물이 드나들고 있는데 조석간만의 차이가 너무 크면 아무리 큰 돌을 쌓아놨더라도 파도에 몽땅 휩쓸려 가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새만금 방조제의 끝막이 공사는 최대 유속이 초속 7m에 달하고 평균 수심이 34m, 최대 수심이 54m가 넘는 심해 공사로 세계 간척 사업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공사였습니다. 최첨단 장비를 동원해 수심별 유속과 조류속을 측정하고 지형 변화 조사와 모델링을 하여 개당 최대 6톤에 이르는 사석과 돌망태를 투입한 끝에
마침내 2010년 4월 27일 새만금 방조제를 성공적으로 완공시킬 수 있었습니다. 1991년 처음 공사를 시작한 이후 무려 19년 만에 완공시킨 것으로 우리나라는 이 새만금 방조제 공사를 통해 심해 간척에 대한 세계적인 기술까지 보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얻은 우리나라의 새 땅은 총 409제곱킬로미터로 그 규모만 보면 서울 면적의 3분의 2, 미국 뉴욕 맨해튼의 5배, 싱가포르의 0.6배로 한반도의 지도까지 바꾸는 역사적인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설계에서 완공까지 우리 기술로 완공된 새만금 방조제. 공사에만 연 인원 237만 명이 투입됐고 덤프트럭, 준설선 등 장비만 연 91만 대가 동원됐으며 바다를 메우기 위해 투입된 토성량만 해도 총 1억 2,300만 세제곱미터에 달했습니다. 그렇게 10년 후인 올해 2020년 새만금 지역은 다시 한번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내부에 산업단지와 재생에너지 단지는 물론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 등 최첨단 기술이 적용된 스마트 자족도시를 조성하는 동시에 새만금의 다양한 테마 관광단지를 함께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오는 11월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을 위한 매립공사 착공에 들어가고 방조제를 동소로 가로지르는 길이 20.4km의 동소도로를 완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더욱 달라질 새만금의 내일, 앞으로 더욱 기대되는 새만금의 미래, 새만금의 진짜 놀라운 이야기는 지금 다시 시작됩니다.